카이슬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번 쳐맞아봐야 된다고.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 마이너스 46%까지 찍었어요. 근데 저는 플러스예요. 우리 같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 큰 돈을 버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경제적 자유를 찾아서라는 필명으로 글을 쓰고 있고요. 투자도 하고 살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얻으려면 꼭 이것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까요? 경제적 자유를 찾으려면은 일단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가 이 정도 자산을 모은 게 한 7년 전 정도예요. 이미 7년 전에 저는 70억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때 제가 건물도 가지고 있었고 아파트도 몇 개 있었고 자산을 어느 정도 이룬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그때는 경제적 자유를 찾았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실제로 못 찾았어요. 왜 그러냐면은 제가 회사에 좀 섭섭한 일이 있어서 이제 휴직을 하게 됐는데 믿는 구석이 있어서 휴직을 했던 거예요. 믿는 구석이 뭐냐면 제 자산이었죠. 저도 그때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부동산 팔면은 나 70억 정도나 있는데 회사를 뭐하러 다녀? 눈 나빠서 나 좀 쉴래 라고 했는데 막상 휴직을 하고 집에 앉아있는데 큰일 난 거예요. 월급이 끊기잖아요. 매월 들어오던 내 생활비가 끊기고 오히려 플레버리지로 부동산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격이 오르긴 했지만 팔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자 비용은 계속 발생하고 그래서 제가 먹고 살 게 없다라는 걸 이제 그때 깨닫고 나 자산가는 맞는 것 같은데 돈이 없네? 그러면 먹고 사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럼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다가 현금 흐름이라는 거를 알게 돼요. 자산 증식하는 방법이 있고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자산이 너무 많으면 은퇴를 하고 자산 정리해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 받아갖고 쓰면 되죠. 그것도 지금은 아주 고금리 상황일 때만 가능한 거고 근데 우리가 이자를 받아서 생활할 만큼 벌려면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일을 해도 그때 처음 시작했던 게 달러 투자였거든요. 1년도 안 돼서 그 목표를 달성을 했어요. 회사의 도움 없이 내가 자본만으로 300만 원의 현금 흐름을 지속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를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비로소 경제적 자유를 찾았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어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도 다르고 운도 따라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는 하지만 그때 1년 동안 한 1억 원 정도를 벌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100%에 가까운 수익률을 만들어낸 거죠. 이 1억 원은 엄청나게 큰 돈인 게 연봉으로 1억 원 받으면 30-40%는 세금으로 나가잖아요. 근데 달러 투자는 세금이 0이에요.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찾을 때 목표를 현금 흐름에 좀 집중을 하시라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배당주 같은 경우가 좀 유사해요. 배당주가 많이 주는 건 한 10% 주는 배당주도 있어요. 만약에 내가 그 1억 원을 10% 배당을 주는 거에 투자를 하면은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매월 1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구조인 거예요. 물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어요. 배당 투자했는데 주가가 하락하면 어떻게 돼? 배당은 나와요. 배당컷이 되지 않는 이상. 내가 팔지 않으면 손실이 확정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다리면 더 오를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이제 현금 흐름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예요. 저는 이제 1년에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는 목표 수익률이 한 10%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나는 10%? 그 우스운데? 난 20-30% 수익도 만들어낼 수 있어. 그분들은 그 방식대로 하세요. 제가 오히려 그분을 존경해요. 저는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 걸 수 있는데 10%는 되게 높은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저는 높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금 금리가 한 5% 정도 수준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무시해요, 사실은. 10%를 복리로 7년 하면 2배 되거든요. 1년에 10%가 뭐 대단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카이슬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번 쳐맞아봐야 된다고. 쳐맞아 보시면은 알게 되시는 거예요. 요즘 이제 집에 탁구대를 하나 장만해가지고 탁구를 쳐요. 우리 아들 녀석이 이제 중학생인데 돌아오면 이제 탁구를 치는데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돈을 걸어요. 한 세트당 1,000원씩. 제가 뭐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고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겠죠. 이게 뭐하고 비슷하냐면은 주가의 흐름하고 비슷해요. 오르기도 하고 하락하기도 하고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근데 제가 조금 실력이 좋아가지고 한 10번 정도 게임을 하면 저가 한 7번, 6번 정도 이기고 아들이 4번이나 3번 정도 이겨요. 확률적으로만 보면 누가 돈을 따겠어요? 제가 따야지 맞잖아요. 근데 나중에 게임이 끝나고 보면 항상 우리 아들이 돈을 따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계속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게 계속 반복되다가 어느 순간 운이 많이 작용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들 녀석이 한 3,000원 정도를 따는 시점에서 그만둬요. 공부하러 가야 된다고 하면서 도망가요. 따고 배짱이라고 하죠, 이거를. 네. 아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너 두고 봐 내일 봐 하고서 보내주기는 하는데 수익을 얻었을 때만 얻고 잃었을 때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주식 투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말 많이 있잖아요. 우리 같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 전문가들을 이기기 매우 힘든 시장이에요. 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거죠. 그런데 이 확률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도 내가 따고 배짱을 하면 이길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아까 제가 예로 들었던 것처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저는 투자를 하냐면은 달러 투자를 할 때 제가 했던 방식이 이제 주식 투자로 이제 이어진 건데
건데 분할 매수를 해요. 가격이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를 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반등을 하잖아요. 주가라는 게 항상 하락하기만 하고 항상 오르기만 하진 않아요. 반등을 했을 때 분할 매도를 계속해요. 가격이 하락하면 계속 사기만 하고 놔둬요, 그냥. 물론 주가의 하방이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계획한 숫자 이상으로 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한으로 매수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내가 한 10번 나누어 살 거야 라고 계획을 짜놔요. 10번 사요. 그리고 나서 더 떨어진다 하면 기다려요. 그러다가 살짝 올라와요. 그럼 마지막에 산 것만 파는 거예요. 따고 배짱하는 거죠. 그러다 다시 떨어져요? 또 사요. 고수 투자자들은 비싸게 산 걸 더 비싸게 팔아가지고 수익을 내지만 저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같이 일반적인 평범한 사람은. 그래서 저는 쌀 때만 사요. 쌀 때 사서 수익이 나왔다 싶으면은 팔고 튀는 거예요.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 공개해요. 이런 내용들을. 실제 종목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LG생활건강이라는 종목. 아주 좋은, 유망한 종목이라고 막 사람들이 여기저기 떠들던 그런 종목이었어요. 그 종목을 샀어요. 이게 얼마까지 떨어지냐면은 마이너스 46%까지 찍었어요. 46%까지 떨어지는 동안 손절매를 안 할 수가 없죠. 더 잃을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이걸 어떻게 투자했냐면은 처음에 다 산 게 아니라 46% 손실 난 게 첫 번째 산 거고 한 5% 떨어졌을 때 두 번째를 샀어요. 7번까지만 저는 사겠다라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7번을 샀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팠다 살았다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따고 배짱을 계속 반복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주가가 올랐어요. 올랐는데 제가 처음에 샀던 46%를 다 복구한 게 아니라 20% 정도 손실 상황이에요. 근데 저는 플러스예요. 왜 그래요? 따고 배짱한 돈들이 있잖아요.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면서 수익 실현한 걸 주머니에 넣어놨던 거예요. 이걸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저는 명령만 내려요. 너 처음에 100만 원어치 사. 그런 다음에 5% 떨어지면 100만 원어치 더 사. 7번까지만 해. 이걸 제가 세븐 스플릿이라고 이름까지 지었고 이것을 하는 자동 매매 AI 프로그램을 매직 스플릿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는데 5% 떨어지면 사, 3% 올라가면 얘 팔아 라고 명령을 내려놔요. 그거밖에 하는 일이 없어요. 저는 우리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손절매도 못하지만 익절로 잘 못해요. 더 오르면은 어떡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우리 기계적 대응하라고 하잖아요. 주식 투자할 때 기계가 대응을 해요. 그냥 사람이 이걸 투자하면은 공포에 못 사요. 더 떨어질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알고리즘만 거기다가 넣어놓은 거야. 그럼 얘가 공포장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너 1년 동안 본전하냐 그래봤자 잃었잖아. 이런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배당금도 받았어요. 저는 그 사이에. 보통 주식 투자의 고수들은 백화점식 투자하지 말라고 하면서 관리하기 힘들다. 한 7개 정도 종목 하는 게 뭐 5개 정도 하는 게 낫다라고 하는데 기계가 하는데 뭐 알 바 아니잖아요. 내가 투자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카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매일매일 수익 인증 글이 올라와요. 그 중에 어떤 분은 하루에 100종목을 돌리는 분도 있어요. 100종목 중에 몇 종목은 반드시 하락장에서 수익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메시의 드리블이라고 자기 자신을 이제 표현을 했던 어떤 글이 하나 제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약간 이제 작전주 같은, 작전주 투자라는 게 아니에요. 저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작전주니까 변동성이 심하잖아요. 하루 동안 1% 떨어지면 사, 1% 오르면 팔아 이렇게 알고리즘을 정해놨나 봐요. 얘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루 종일 하다가 원래 가격으로 딱 끝났어요. 시가와 종가가 비슷했어요. 그러면은 보통 우리 수익률은 어때요? 0이죠. 똑같으니까. 근데 샀다 팔았다를 계속 반복해가지고 수익률이 막 20%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루 동안. 이런 것도 가능해요. 알바비 벌어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과연 될란가 그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금액이 작으니까. 저한테 이런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작가님 말씀대로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하루에 1,000원 벌고 2,000원 벌어요. 이걸로 경쟁자를 달성할 수 있나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지금 공개 투자도 했었거든요. 기계가 하는 거니까 제가 속일 수는 없겠죠. 어떤 종목을 투자를 했는지를 공개를 하고 그 종목을 1% 내리면 사고 1% 오르면 팔아라고 하면서 1%씩 하락할 때마다 사게 하면은 너무 자주 살 거 아니에요. 변동성이 큰 종목들은. 그래서 이거를 35번으로 나눠 가지고 사는 걸로 바꿨어요. 그래서 대신 한 번에 100만 원 투자하던 거를 20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러면 결과는 똑같아요. 더 자주 나눠 살 뿐이지. 지금까지 평균 투자 원금이 한 6천만 원 정도를 투자했어요. 이 프로그램으로. 그래서 오늘 제가 수익 인증한 게 1,800만 원이거든요. 누적 수익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2,000원, 3,000원 정도의 수익을 우습게 보는데 봐봐요. 내가 어떤 종목에 투자해 가지고 한 달에 10%의 수익률을 발생
발생시켰다. 되게 잘한 거지만 그런 종목을 찾기가 어렵잖아요. 그런데 20일 거래 기준으로 0.5% 수익을 20일 동안 만들어냈다. 똑같아요, 결과는. 0.5% 20일 하면은 10% 나오잖아요. 작은 수익을 계속 쌓아가는 투자예요. 잃을 수는 있지만 엄청나게 큰 수익을 얻는 투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작은 수익을 계속 꾸준하게 잃지 않으면서 반복해서 수익을 만들어갖고 쌓아가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주의해야 될 건 없나요? 주의해야 될 거는 욕심을 부리면 안 돼요. 최대 한 50%까지는 떨어질 때까지 내가 추가 매수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면 되게 안전하게 투자하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종목은 떨어져 봤자 10%밖에 안 떨어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세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총 1,000만 원 있어갖고 10번을 나눠 투자하겠다라고 하면 보통은 5% 떨어질 때다 100만 원씩 사면은 50%를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욕심이 나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1% 떨어질 때마다 100만 원씩 사. 그럼 10%만 떨어도 자금 다 소진되잖아요. 더 떨어지면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잖아요. 적당히 잘 나누는 계획이 필요해요. 한 3, 40%까지는 그래도 떨어질 걸 각오해야 된다. 평범한 분들이 물어보면은 3%, 5% 수준으로 7번까지만 나누세요라고 얘기해요. 5%씩 7번 떨어지니까 35% 정도 수준인 거죠. 근데 종목을 고르는 것도 제가 또 알려드려요. 종목 선정하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리는 이유가 이거예요. 위험한 종목에 7번 나눠 사면 하루만 해도 자금 소진돼서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안전한 주식, 망하지 않을 만한 주식에 이 방법을 써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주식에 뭐가 있냐면은 배당주 같은 거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죠. 배당주가 그런 것 중에 하나예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3가지 정도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자, 제가 말씀드리는 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 보세요. 돈 잘 번대요. 망하겠어요, 이 회사? 안 망하겠죠? 네. 빚 적고 현금도 많아요. 망하겠어요? 아니요. 안 망하죠. 그리고 얘가 배당도 잘 줘요. 왜냐면 배당이라는 거는 회사가 잉여금이 쌓여야지 배당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기업을 내가 재무제표를 봤는데 돈 잘 벌고 뭐 보면 돼요? 매출하고 영업이익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지 보면 돼요. 다 공개돼 있어요. 그리고 빚 적고 현금 많고 부채 비율, 유보율 같은 게 나와 있어요. 부채 비율은 막 한 100% 이하, 거의 빚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막 10% 막 이래. 그리고 유보율 막 1000% 막 이래요. 돈이 쌓여 있어. 거기다가 배당도 얘네가 많이 주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 배당을 많이 준다는 거는 산업의 성장성이 정체돼서 투자금으로 뭐 할 것도 없으니까 그냥 수익 실현하자 막 이런 개념도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주식들은 배당을 조금 주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상승하느냐가 더 중요해요. 배당 컷 없이. 그런 회사는 안 망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회사에 투자하면 돼요. 20대, 30대는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해서 큰 돈을 버는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위험한 투자를 하면 돼요. 코인 같은 경우 변동성이 막 하루에 2배도 오를 수 있고 이런 거에 투자하면 작은 돈으로 큰 돈 벌 수 있죠. 근데 그거는 하루에 2배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거는 100% 까먹을 각오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산이라는 말도 나오겠죠. 근데 이거는 하면 안 되겠죠. 도박 같은 일이니까. 근데 그런 방법이 없지 않냐. 작은 돈으로 큰 수익을 만드는 방법 한 번씩 한계가 있어요. 제가 100만 원을 투자하는데 100만 원 가지고 사고팔고를 계속 반복을 해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사고팔고를 했다. 그러면 투자 자금이 12배가 되는 거예요. 1200만 원을 투자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작은 돈을 큰 돈처럼 굴리려면 계속 투자 회전율을 높여야 돼요. 근데 이 방법을 내가 잘 모르고 하면은 위험할 수 있죠. 근데 아까 제가 제시한 방법 있잖아요. 아주 안전한 주식을 가지고 계속 사고팔고를 반복해서 회전율을 높여서 투자 자금의 규모를 키우는, 거기다 이제 복리의 수익까지 만들어지죠. 왜냐면은 오늘 내가 2,000원을 벌었어요. 다음 날에는 얼마가 돼요? 내 투자금 플러스 2,000원이 되죠. 계속 늘어나잖아요. 투자 원금이. 이런 투자를 하는 방법이 그나마 작은 돈으로 크게 투자를 할 수 있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인데, 사실은 더 확실하고 좋은 방법이 있어요. 돈을 버세요. 제가 얼마 전에 HD 현대 마린 솔루션이라는 공모주가 있었어요. 얘는 대여급이라서 무조건 돈을 넣으면 벌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제가 공모 청약하기 며칠 전부터 이거 하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안전한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결과는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상장한 날 100%가 올랐어요. 공모가로부터. 그러면 내가 만약에 한 주를 샀으면은 8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되는, 한 주가 8만 원을 버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저는 한 40% 정도 수익이었을 때 그냥 팔고 나와가지고 좀 아쉽기는 해요. 근데 제가 10억 원을 투자를 해가지고 금액이 크니까 배정을 그만큼 받는 거거든요. 배정을 받은 게 한 50조 정도, 그렇게 따져서 제가 140만 원 정도를 벌었어요. 주는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140만 원 작은 돈은 아니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저를 잘 모르는 분이 밑에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나는 한 주밖에 못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140만 원이나 벌었냐 라고 댓글이 되게 순진하게 달려 있었어요. 밑에 그 댓글에 대한 댓글이 써 있어요. 10억을 넣으셨습니다.
많이 투자해야 많이 버는 거 이거는 자본주의의 그냥 생리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작은 돈으로 뭐 어떻게든 이거 수익률을 높이거나 막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집중을 하는데 그건 되게 어려운 방법이에요. 물론 그것도 병행하면 좋겠지만 시드를 늘리는 내 본업에 좀 집중을 20대 30대는 제가 40, 50대만 되더라도 이런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지금 50대가 막 은퇴 시기라면서요. 이때가 되면은 몸이 쇠해요. 제가 얼마 전에 되게 충격적인 일이 있었는데 글씨가 안 보이는 거예요. 노안이 온 거죠. 노동력이 이제 감퇴를 한 거예요. 이때는 제가 이 말씀을 못 드려요. 시드가 부족하면요 돈을 더 버세요. 열심히 투잡이라도 뛰고 쓰리잡이라도 뛰어가서 더 버세요. 은퇴하신 분들이 그거죠. 퇴직금 이만큼 받았어. 근데 이걸로 뭘 하지 이제? 그 치킨 튀기다가 망하고. 근데 만약에 그 전에 이분이 그걸 만드는 그 시간 동안 투자 공부를 같이 병행했다고 해보세요.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매일 한 2,000원씩 벌었던 사람인데 이제 이게 10억이네?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안 되면은 돈이 있어도 이걸 어떻게 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반대 상황도 있죠. 20대 30대는 투자 실력이 있어도 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명확한 거예요. 40대 50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을 잘 굴리기 위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20, 30대는 자금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버셔야 돼요.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게 되게 쉽지 않아요.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면은 그걸 그냥 운이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운칠기삼이라고 하잖아요. 30%의 노력이 그리고 기술이 있어야 그 70%의 운도 따라온다 라는 거를 잊지 마시고 아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보셔야 돼요. 이 방식으로 투자하면은 잃어봤자 진짜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10만 원 이상 잃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운이 좋으면 10만 원 이상 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봅니다.